첫 번째 이슈, 한상균 위원장 오늘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은신해 있던 조계사에서 24일 만에 나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정빈나 기자 리포트로 어제 오전에 긴박했던 조계사 상황 정리해봅니다. 24일 만에 조계사에서 나와 남대문서로 압송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부터 5월 노동절 집회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까지 전반에 걸쳐 불법 시위를 주도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충분히 조사를 한 뒤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영장 신청 이후 형법상 소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 경찰은 한 위원장이 1차 총궐기 집회 전에 쇠파이프 등을 마련하고 서울 도심을 마비시킬 준비를 하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만큼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소요죄를 인정한 사례는 30년 전인 1986년 5.3 인천 사태가 마지막이어서 수사당국은 사전 법률 검토와 증거 수집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빈나입니다. 조계종의 중재 과정에서 경찰의 체포 작전이 연기되고 결국 한 위원장의 자진 퇴거로 불상사 없이 마무리된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24일간의 이 문제, 24일간이나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은 우리가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반드시 되짚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저출산 고령화 처방전입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이 되는 대책인데 바로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먼저 이번에 나온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의 골자는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N4 세대의 만혼, 비혼 추세를 되돌리려 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 공급이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임금 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5년간 37만 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13만 5천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보육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던 과거 대책과 달리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과 비혼에 중점을 맞춘 겁니다. 워킹맘의 출산 지원도 늘립니다. 육아휴직 시 정부 자금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대체 인력을 현재 1,000명에서 6,000명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개소해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까지 37%로 확대합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신이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 휴가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저출산의 궁극적 해결은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정착되고 출산과 육아가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엔 고령사회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노은지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은 노후 소득을 늘려 한국 노인에게 최대 걱정인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 겁니다. 먼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하고 턱없이 낮은 급여액 또한 올립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추가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도 확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1%, 가입기간 20년 이상 평균 급여액은 121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지원받는 주택연금도 노후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합니다. 가입 조건을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9억 원이던 집값 상한 역시 없앱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만 8천 건인 주택연금 가입이 10년 뒤 33만 7천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마지막 10년을 병상에서 보내다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 돌봄 지원을 강화합니다. 간병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2020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가정형 호스피스도 제도화합니다. 또 2026년이면 노인 비율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여성과 중고령자, 외국 인력의 활용을 늘려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3년 뒤에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8년 뒤에는 나라를 지킬 군인도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2090년쯤에는 인구가 3천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인구 절벽 위기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사회, 5년 뒤에는 한 걸음 다가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야스쿠니 미스터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전모 씨가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잘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본 언론에서 전 씨를 거의 범인으로 막 단정하면서 실명이며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도쿄에서 이세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한국인 남성 27살 전모 씨를 체포하고 그의 행적 등을 이틀째 집중 조사 중입니다. 경시청은 사건 현장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나온 담배꽁초와 전 씨가 투숙했던 호텔에서 확보한 유류품에서 동일한 DNA를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를 전 씨의 DNA와 대조해 그가 신사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증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시청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은 전 씨가 조사 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한때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씨는 조사 첫날인 9일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인정했는데 10일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 다시 입국한 이유에 관해서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앞서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신사 경내에 들어간 혐의, 즉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시청은 이보다 처벌이 무거운 폭발물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발견된 물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사건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의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이세원입니다. 그런데 전 씨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전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각을 가가 했으면 일본은 어디로 가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커가면서 나와 해준 적이 없고 친구들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엄청 작게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편하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손님도 아니었고 퇴근 시간 이후에 잠깐씩 그래서 자기 삶을 보면 사라지고 가시는 정도였습니다.
일단 전 씨가 일본에 재입국해서 체포되면서 한일 양국이 범죄인 인도 문제로 마찰을 빚을 소지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되고 있는 양국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전 씨의 범행인지 확인되지는 않은 만큼 지금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차분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